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종합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다이나스펙, 한상유통과 H마트, JP 에듀케이션, JMP 로 이완상 변호사 공동 제공입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가 이번 주 중국을 공식 방문합니다. 이번 첫 방문에서 럭슨 총리는 시진핑 국가주석과 리창 총리를 만나 양국 간 무역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최근 중국의 태즈먼해 실사격 훈련과 쿡제도와의 협약 체결 등으로 양국 간 긴장감이 조성됐지만 럭슨 총리는 갈등보다는 경제협력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중국 방문을 마친 뒤에는 네덜란드에서 열리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정상회의에 참석해 글로벌 안보와 국방 예산 확대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는 정부가 최근 예산안에서 국방비를 2배로 늘리겠다고 발표한 데에 따른 행보입니다. 한편 럭슨 정부는 6월 30일까지 완료해야 할 국내 과제들도 산적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온라인 도박 규제를 위한 법안을 도입하고 민간 병원을 활용해 총 1만 579건의 선택수술을 완료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9,600건 이상이 완료됐습니다. 또 다른 핵심 과제로는 장기적인 인프라 투자와 경제 성장을 위한 지역 개발 협약 추진이 있습니다. 그러나 웰링턴과 캔터베리 등 일부 지역의회는 준비 부족을 이유로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첫 지역 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연립정부는 기존 입장을 번복해 해밀턴, 타우랑과 웰링턴의 중밀도 주거기준 MDRS를 계속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국민당이 2023년 총선 전 MDRS에서 철회하겠다고 밝힌 입장과 상반됩니다. 당시 국민당은 지방정부가 30년 주택 수요를 충족하는 대안을 마련하면 MDRS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으나 주택장관 크리스 비숍은 현실적으로 지방정부가 MDRS를 철회하려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새로운 계획 체계 도입 전에 완료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기존 계획 철회는 실익 없이 예산 낭비만 초래한다는 판단입니다. 이에 따라 새 도시는 대부분 지역에서 중밀도 주택을 자유롭게 지을 수 있게 됐으며 오클랜드와 크라이스처치만 예외적으로 자체 맞춤형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오클랜드는 애니버서리 위켄드 홍수 이후 중단된 미완성 주택 계획인 PC78 계획을 철회하고 시티레일 링크와 같은 교통중심지를 중심으로 고층 주택을 집중 배치하는 계획을 10월까지 마련해야 합니다. 이것은 마운트 이든, 킹스랜드, 모닝사이드 지역이 역사적 고려사항을 무시하고 역에서 10분 이내 보도거리의 모든 지역에 최소 6층 이상의 건물을 허용하는 용도 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입니다. 크라이스처치도 MDRS 요소를 철회하는 대신 30년 주택 수요를 충족하는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동시에 자원관리법을 개편 중이며 각 지자체 계획을 폐지하고 광역계획 체계로 전환해 주택 및 인프라 개발을 촉진할 예정입니다. 자신감이 생기는 영어 공부, 무료로 영어를 배워보세요. 다이나스픽, 한국어 문의는 027-225-1239로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 주택시장의 주요 소식은 오클랜드 카운실이 발표한 최신 주택평가액에 공개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전체 이전 평가액과 비교해 9% 정도 감소했으며 이론상으로는 경매에서 판매된 주택 중 카운실 평가액과 동일하거나 더 높은 가격에 판매된 주택의 비율이 증가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거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인터레스타 시오다 렌젯이 모니터링한 최신 경매에서 판매된 오클랜드 주택 69채 중 RV와 동일하거나 더 높은 가격에 판매된 주택은 35%에 불과했으며 이는 전주의 33%와 거의 변동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35%는 올해 오클랜드에서 기록된 두 번째로 높은 RV 판매 가격 비율로 3월 마지막 주에 37%를 기록한 것 다음으로 높았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결과는 오클랜드 중앙지역에서 나온 것으로 최신 경매에서 24채의 부동산이 판매되었지만 그중 어느 것도 RV와 동일하거나 초과하지 않았습니다. 그 외에는 경매 활동이 거의 변동 없이 유지됐으며 최신 경매에서 284채의 부동산이 매물로 나왔고 이는 전주에 280채와 유사했습니다. 판매율은 35%에서 39%로 약간 상승했습니다.
뉴질랜드의 주요 소매업체와 통신사 12곳의 대표들이 매장 내 안면 인식 기술 FRT의 도입을 적극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뉴월드와 팩앤세이브의 시범 운영을 신중히 승인한 데 따른 것입니다. 리테일 렌즈를 통해 발표된 공동성명은 근로자와 고객 보호를 위해 공정하고 정확한 기술 사용을 지지하며 이를 위한 모범 사례 개발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명 기업에는 브리스코스, 레벨스포트, 마이터텐, 파머스, 더 웨어하우스, 푸드스토프, 울워스, 원앤젯, 스파크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편 마오리 참조 패널은 이 기술이 슈퍼마켓 접근성을 제한하고 감시 사회를 초래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리테일 렌즈는 FRT가 매장 전체를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출입 시 단 한 장의 사진만 촬영하며 관심 목록 외의 고객 정보는 즉시 삭제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해외에서도 유사한 논란이 있으며 특히 호주와 미국에서는 사생활 침해와 관련된 법적 분쟁이 진행 중입니다. 오클랜드 대학교의 인공지능 석사 과정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해당 과정을 책임지는 토마스 라콘 박사에 따르면 작년 30명 수준이던 학생 수가 올해 약 100명으로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참여 학생 대부분은 이공계 전공자지만 일부는 다른 분야 전공자 또는 현재 일하는 전문직 종사자들로 경력 개발을 위해 AI 기술을 배우고 있습니다. 현재 뉴질랜드의 거의 모든 대학교에서 AI 관련 학위와 과정을 제공하고 있으며 오클랜드 대학교의 석사 과정은 기술학습뿐 아니라 윤리, 학술연구, 산업 내 AI 응용 등을 포함합니다. 라콘 박사는 AI 분야 일자리가 빠르게 진화하고 있어 학생들의 진로를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많은 졸업생들이 머신러닝 엔지니어, AI 알고리즘 개발자, 특정 산업 분야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AI 활용 전문가 등으로 진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부 학생들은 AI 연구나 박사과정 진학 등 학문적 진로를 택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학생들이 실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AI 도구를 개발하는 해커톤에도 참여했으며 대학 측은 이 도구들의 실용적 적용 가능성을 검토 중입니다. 지금까지 전해드린 뉴질랜드 뉴스는 원뉴스, RNZ, 스터프, 인터레스트.co.nz에서 간추렸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화 대비 원화의 기준 환율은 823원 14전, 한국에서 보낼 때 831원 37전, 한국에서 받을 때 814원 91전입니다.